2024년 3월 어느 봄날 68세의 박종수 씨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박종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전직 교장 선생님. 1956년 경상남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공부 한 가지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자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일요일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한 게임에 몰두하던 그였습니다. 180cm의 키에 75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며 나는 죽을 때까지 남에게 짐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받은 죽음의 선고. 췌장암 사기라는 것은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손쓸 방법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 박종수 씨는 생기 넘치는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받은 진단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현재 그는 매일 새벽 산을 오르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 50여 명의 환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되돌아온 박종수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2024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3년째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던 박종수 씨에게 미묘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씩 명치 부근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큰 병이 있겠어.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 영자 씨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즐기던 등산을 할 때 유난히 숨이 차고 식욕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체중 변화였습니다. 평소 75kg을 유지하던 체중이 3월 초에 재어보니 70kg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진 것입니다. 결국 박종수 씨는 못 이기는 척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CT 촬영을 비롯한 정밀 검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3월 27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종양내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CT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박종수 씨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사기 췌장암입니다. 수술로 제거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생존 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꿈 같았습니다. 평소 익숙한 동네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화사한 거리,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자신과는 별개의 세상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진단 결과를 알리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암에 걸렸단다. 그 한마디에 집안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인 장남 민수도 CT 사진을 본 후 얼굴이 굳어졌고 아내 영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병원에서 8시간씩 항암제 투여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받고 일주일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물만 마셔도 아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왔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어들어 4월 말에는 65kg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박종수 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박종수 씨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 후 체중은 60kg까지 떨어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나는 죽을 때까지 남에게 짐 안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조차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5월 말 어느 날 박종수 씨는 차라리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꿀 뜻밖의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29일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온 박종수 씨는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옥상 한편에서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이 싱싱하게 자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박종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73살이고요. 여기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김영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병으로 여기 다니시는 거예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박종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췌장암 환자예요. 5년 전에 3기 진단을 받았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네요. 박종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췌장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5년을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김영철 할아버지는 박종수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저도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런데 운 좋게 통합의학 전문의를 만났어요. 그분이 제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이요? 박종수 씨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암과 공존하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암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려고만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제 몸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철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식단 개선이었습니다. 직접 기른 항암 채소들로 매일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 채소들은 모두 항암 성분이 풍부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케일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거든요. 둘째는 명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불안감도 많이 사라졌어요. 셋째는 감사일기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진료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5년 전 제 CT 사진이고 이게 지난달에 찍은 거예요. 정말로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후 박종수 씨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영자에게 김영철 할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영자야, 오늘 병원에서 정말 신기한 할아버지를 만났어. 나보다 더 심한 암이었는데 5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셔. 다음 날부터 박종수 씨의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기농 채소들을 구입했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케일, 비트, 시금치.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채소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채소 주스 마시기였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영자가 정성껏 만든 녹색 주스 한 잔이 박종수 씨 앞에 놓였습니다. 첫 모금을 마신 박종수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없네. 하지만 김영철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사과를 조금 넣어 맛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이었습니다. 평생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답답해했던 그에게 명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 잡념이 일어났지만 김영철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그냥 관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지만 영자가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준 것, 민수가 안부 전화를 한 것,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진 것 등 작은 일상의 감사함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 둘째 주쯤부터 박종수 씨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들어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더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고 밤에 잠도 조금 더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채소 주스의 맛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명상을 마친 후에 평온한 기분, 감사일기를 쓸 때 느끼는 따뜻함.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박종수 씨의 체중이 62kg까지 올라갔습니다. 60kg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작지만 의미 있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둘째 주 정기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고 종양 표지자 수치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좋은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하시죠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종수 씨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말부터 박종수 씨의 회복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9월에 들어서자 그의 변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인 장남 민수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체중도 67kg까지 늘고라고 놀라워했습니다. 9월 중순 박종수 씨는 김영철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걷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가 오랜만에 등산화를 꺼낸 것입니다. 첫 등산은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20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산이었지만 박종수 씨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1시간을 걸려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생 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이후 산행은 주 1회 정기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은 어떤 명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11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종양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간전이 부분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라면 1년, 2년, 아니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와 영자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에 박종수 씨는 김영철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던 박종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박종수 씨는 자신이 겪었던 절망과 포기의 순간들, 김영철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생활 습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위암 진단을 받은 한 참석자가 다가와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물론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2025년 1월 진단 후 정확히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종수 씨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2월 1년 후 정기검진에서는 의료진조차 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는 완전관해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3월 진단 후 정확히 1년이 된 날,
박종수 씨는 김영철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산행을 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멀리 바라보며 박종수 씨는 말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모든 걸 본인이 해내신 거죠. 이제 진짜 인생 재임하기 시작된 것 같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진단 후 17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현재 박종수 씨는 체중이 72kg으로 거의 진단 전 몸무게를 회복했습니다. 완전관의 상태를 17개월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씨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서 30분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주스 500ml를 마십니다. 8시부터는 1시간 30분간 동네 뒷산을 산책합니다. 오전 중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기릅니다. 현재 박종수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월 2회 희망 나누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치유의 힘이 있어요. 박종수 씨는 항상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몸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둘째, 마음의 평안을 찾으세요.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암과 싸우지 마세요. 내 몸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박종수 씨는 현재까지 총 50여 명의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6개월 전 유방암으로 절망하던 한 여성은 최근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종양이 많이 줄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종수 씨의 또 다른 큰 변화는 가족관계였습니다. 아내 영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 예전에는 고집이 세셨는데 지금은 정말 온화해지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장남 민수도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던 김영철 할아버지가 자연사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78살의 나이로 췌장암 진단 후 8년을 더 사신 셈입니다. 박종수 씨는 매달 김영철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근황을 보고합니다. 박종수 씨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현재 암 진단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소중함들을 알게 됐어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가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현재 박종수 씨는 완전관의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예전처럼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예전만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친구들도 박종수 씨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줍니다. 일요일에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엄격한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8살 손자는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박종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 성공담을 넘어선 삶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그는 이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텃밭에서는 오늘도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신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복지관에서는 박종수 씨의 희망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 기적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박종수 씨.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현재 박종수 씨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인생의 제2막을 활기차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